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술가 단독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드디어 그동안 좀 미뤄졌었는데 우리 구독자분께서 말씀하셨던 랭보 시를 이제 제가 이제 해석해서 낭독하고 설명해 드리는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상징주의 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뭐 다른 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겠지만 해석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자에 따라서 시가 어떤 식으로 읽히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시라는 게 사실상 되게 열려있는 학문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어떤 수많은 매개체를 통해서 다양한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는 되게 다재다능한 어떤 도구라고 해야 되나? 어떤 멀티박스, 큐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씨앗을 먼저 뿌린 건 시인이고, 그리고 그 씨앗에서 어떤 수확을 거두느냐는 결국에는 해석자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단독자의 어떤 시각에서 봤을 때 이 랭보의 일리미나시옹이라는 마지막 시집에 실려져 있는 꽁트, 콩트라는 제목의 이제 시를 낭독을 해드리면서 한 문장 한 문장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할게요. 자, 왕은 오직 이런저런 평범하기 짝이 없는 관대함을 완성하는 일에만 전념한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자, 저는 이걸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왕이라는 존재,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자기 손에 모든 것을 쥐어쥐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지만 또 그만큼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것이고 자기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뭐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지도자든지 다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평범하기 짝이 없는 관대함이라는 것은 내 의지, 어떤 나의 생각, 그런 것들이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지만 왕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수단은 뭐 독재정이고 과두정이고 민주정이고 왕의 그런 거랑 상관없이 뭐든 간에 결국에는 민중일 수밖에 없거든요. 다스리는 자이든 아니면 다스림을 받는 자이든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암묵적 견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왕은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평범하기 짝이 없는 어떤 그런 관대함을 보여줘야만 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지위라던가 정권이라던가 위치를 유지하고 기득권을 지속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만 자기가 요즘에 너무 신경을 썼다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거에 마음에 안 들었다면 다른 차원의 어떤 쾌락이 제공이 돼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는 사랑의 놀라운 혁명을 내다보았고, 그리고 또 부인들이 천상의 것과 사치로 꾸민 저 아양보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다. 자, 이건 뭐냐? 이 수많은 주위의 여자들, 왕에게 있어서 아부하고 그에게 잘 보임으로써 자신의 어떤 이익과 기회를 노리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사이에서 또 귀족들이라던가 아니면 왕족들 사이에 네 여자 내 여자 하면서 뭐 싸우고 보이지 않는 뭐 외도라던가 뭐 불륜 이런 건 일상이었겠죠. 그리고 왕이 또 가지고 싶은 여자가 있는데 또 다른 어떤 남자 귀족의 아내던가 이러면은 함부로 손을 대면 또 그 세력이 또 반기를 들 수 있었고, 그래서 어떤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사랑의 놀라운 혁명들, 그런 지역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을 또 보게 되었고, 왕궁에서. 그리고 수많은 부인들이 천상의 것과 사치로 꾸민 아양, 이런 것들이 사실상 왕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것보다도 더 가식적이고 위선적으로 보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보다도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자기는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은 내내 진실을, 그리고 본질적인 그 인간의 욕망과 본질적인 만족의 시간을 알고 싶었던 거. 무슨 말이냐? 이러한 시간, 본질적인 욕망과 본질적인 만족이 어디서 끝이 나는가? 그래서 이러한 여성들이 나에게 어디까지 아양거리는 것인가? 도대체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얻는다고 해서 언제 끝이 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 의문이 이제 들기 시작했던 거죠. 왜 저렇게까지 하면서 도대체 얻고자 하는 건 뭐고, 그걸로 통해서 그게 얼마나 지속될까? 뭐 이런 것들이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애정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든지 아니든지 그는 원했다. 자, 이것이 그 서로 이제 거미줄처럼 엉켜있는 그런 인간관계, 뭐 아니면 뭐 귀족들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뭐 한여뿐만 아니라 그 왕정에 이제 출입하는 들락날락하는 수많은 사람들끼리 얽혀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이러한 관계 속에서 어떤 절대적인 어떤 그런 서로에 대한 사랑의 맹세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저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것이든 아니든 왕은 원했다는 거예요. 뭘 원했냐? 바로 인간으로서
꽤 큰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밑바닥을 보고 싶었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를 알던 여자는 모두 살해되었다. 아, 무참히 훼손된 미의 정원. 칼날 아래서도 여자들은 그를 찬양했다. 자,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제 왕이 이제 자신의 이제 지위를 가지고 뭐 이제 주변에 맘에 안 드는 여자,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들을 다 제거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런데도 칼날의 아래에서도 여자들은 그를 찬양했다라는 것은 결국 그 위기, 공포, 두려움 속에서 결국 인간이 자기가 이제 원하던 것을 갖지 못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제 어떤 원하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생의 본능을 표현한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왕이 이제 볼 수 있었던 결코 쉽게 파악할 수 없었던 그 극한의 상황에서의 어떤 인간의 내면에 들어있는 마조히즘을 본 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여성에게서 나타나는 마조이즘에 대해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제가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자세하게. 또 여성차별이니 뭐 성차별이니 이런 식으로 나가가지고 또 매도해버리기 때문에 어떤 본질적이고 사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주변의 여자들 다 살해하고 여성과 느낄 수 있는 어떤 욕망과 본질 같은 모든 것들을 알고 그들의 마음속에 뭘 원하고 뭘 추구하는지까지 다 속속들이 파헤친 왕은 결국에는 새로운 여자를 찾지 않았다는 거죠. 여자들은 언제나 늘 다시 등장했다. 절대 권력, 명성. 그런 거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유전자 아니면은 나중에 태어날 자기의 자식, 안위까지도 생각하는 어떤 여성의 본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사냥이나 주연 후에 그는 자신을 따르던 모든 일을 죽여버렸다. 그래도 모두가 계속 그를 따랐다. 이거는 이제 왕이 자신의 권력이라던가 어떤 그런 것의 한계를 알아보려고 저는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너무나 자기에게 굴종적이고 복종적인 이러한 인간을 보면은 뭔가 기분 나쁜 역겨움이 올라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알 수 있는데 어떤 인간관계라는 게 좀 동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나란히 가는 듯한 느낌이 가장 건강한 관계잖아요. 근데 왕은 이제 그걸 본 거야. 그렇지, 건강하지 못한 병적 관계를 본 거지. 끊임없이 자기에게 굴종, 이러한 굴욕을 이제 보이고, 아첨하고 이런 모습에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식들을 해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들러붙는 어떤 그런 인간의 어떤 뭐랄까, 그 밑바닥을 보면서 역겨움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권력자들 같은 경우에는 힘이 있는 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상들을 되게 구역질나게 바라보게 됩니다. 저도 약간 이런 걸 느꼈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뭐 저에게 뭐 조언을 구했던 한 동생이 있었는데 애가 너무 자기 자신이 없고 그냥 굴욕적인 거야. 그냥 완전 기는 거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너도 인격이 있고 자아가 있고 너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판단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인데 어떻게 이 정도까지 굴복하고 굴종적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막 역겨움이 치밀어 오르더라고. 왕은 그걸 엄청나게 많이 느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랭보가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바로 그런 거를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왕은 재미삼아 가지고 어떻게 했다? 값비싼 짐승의 목을 베며 즐겼다. 끝이 어딘지 궁금했을 것 같아요. 궁에도 불을 질렀다. 그냥 자기를 막을 수 있는 게 없나? 도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가 궁금했던 거고 갑자기 사람들에게 달려들어가지고 조각조각 베어버리곤 했다. 군중, 황금 지붕, 멋진 짐승은 여전히 존재했다. 이렇게 자신이 끊임없이 자기의 의지의 표출을 무제한적으로 행사한다고 할지라도 그 한계점이 보이지 않는 것.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은 권태와 무료함이 반복되는 와중에서도 그것을 이겨내려고 계속 이제 막 자기 멋대로 행동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권태와 무료함, 자기 앞에 굴복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진절머리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자, 누구든 파괴의 정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파괴 행동을 하는데 나의 정신은 언제쯤 나가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그리고 나의 이런 파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계속해서 빌빌 길 것인가? 이런 의문들이 생겼겠죠. 잔인함 덕분에 다시 젊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행동하는 게 여러분들 욕망에 충실하고 본능에 충실한 행동들이 사실상 누가 하는 행동이죠? 유아들이 하는 행동이죠. 그죠? 그들은 뭐예요? 사실상 젊음이고 젊음은 뭐죠? 혈기왕성함이며 혈기왕성함은 뭐겠어요?
스스로 뭔가 멋대로 행동해도 그거에 대한 결과라든가 책임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게 혈기왕성함과 젊음의 특징이겠죠. 백성들은 찍소리도 내지 못했다. 아무도 함부로 충언조차 할 수 없었다. 자, 어느 날 저녁 그는 의기양양 말을 타고 질주했다. 그때 정령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심지어 입 밖에 낼 수도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했다. 여기서 정령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뭐 왕을 뭐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어떤 천사라던가 아니면 어떤 뭐 내면의 어떤 자아, 양심 이런 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얼굴 모습과 태도에서 다양하면서 복잡한 사랑의 약속이 우러났다. 이 정령, 그러니까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상실했던 인간적인 선한 부분이 그 자체로 고결하게 나타났을 수도 있겠죠. 끊임없는 어떤 그러한 진절머리 나는 지루함, 어떤 파괴 욕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쏟아붓고 났을 때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훼손할 수 없는 어떤 개인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그러한 뭐 성선설 따르는 사람들은 이거에 동의하겠지만 뭐 그런 것들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 참을 수조차 없는 행복의 약속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왕과 정령은 본질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소멸해버렸다. 자, 이런 것들은 좀 해석이 좀 다양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 정령. 어떤 정령 같은 경우에는 왕이 진정으로 찾아 헤매려고 했던 어떤 그런 숭고함 대상이었을 수도 있어요. 끊임없이 파괴하고 때려 부수고 모든 걸 비극으로 몰아 넣으면서라도 끝까지 뭔가 가지고 싶었던 어떤 질리지 않는 불변의 어떤 것이었을 수도 있는 거고, 왕은 자신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어떤 일종의 광기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생명의 어떤 역동성 같은 것들을 생각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랭보가 건강한 상태라고 표현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건강한 상태가 전혀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지. 정령은 본인이 손상시키지 않았던 어떤 내적 어떤 그런 본질인 걸 수도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계속 파괴를 일삼고 자기의 어떤 욕망을 충실하게, 본능에 충실하게 살지만 이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의미의 건강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소멸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말 즉슨 그렇게 서로 두 가지를 추구하는 어떤 양가 감정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서로 대립되는 어떤 이런 이항 대립적인 요소들을 각각의 어떤 요소로서 추구를 하는데도 결국에는 그것들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엔 끝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들이 건강을 위해 죽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함께 죽었다. 자, 결국에는 이 둘이 죽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라는 말은 뭐겠어요?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얘기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정신이 나가지 않을까라고 계속 왕은 고민을 했었는데 고민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마지막을 마무리했죠. 그리고 그러나 왕은 이제 자기 궁전에서 이제 보통의 나이에 서거했다. 왕이 정령이었다. 정령이 왕이었다. 그래서 자신이 결국엔 그렇게 파괴하려고 했던 것들, 그리고 끊임없이 본질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것들,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둘이 아니라 하나였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그 정령이 왕이었고 왕이 정령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구 파괴하고 완전히 이제 정신이 나갈 정도로 스스로 욕망을 추구했던 것들도 결국 자신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 안에 마치 가려져서 보이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 정령으로서 나타났던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아름다운 모습조차도 그조차도 그 자신이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양쪽에 어느 한쪽도 제대로 파괴할 수가 없었다는 것. 그렇지만 파괴할 수는 없지만 소멸할 수 있었다라는 어떤 역설, 패러독스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이게 인간의 어떤 그런 본질의 양쪽의 측면,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표출되었다가 소멸되었다가 하는 그러한 순환을 나타내고 있다고 저는 랭보가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의 이러한 다채로움과 다양함, 그리고 이런 변곡점을 지나면서 끊임없이 소용돌이치지만 결국에는 끝내 소멸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요인들, 그걸 지키려고 하고 뭐가 아름답고 뭐가 슬프고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 그런 것들, 이러한 난해함을 완벽하게 충족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이러한 그것을 난해한 음악이라고 표현하면서 인간 존재 본질 자체의 모호함을 자기가 이제 느끼고 살면서 경험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콩트라는 이제 일리미나시옹에 실려 있는 시를 이제 낭독하고 이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이제 해석을 해봤는데 뭐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셨을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인상 깊게 이 콩트라는 시를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